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비법무사인 피고인 1이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4월 9일 전까지 법무사인 피고인 2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업무로 자신이 수임한 등기 업무를 피고인 2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사 명의로 취급 처리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란 거죠. 그래서 피고인 1이 비법무사이고 피고인 2가 법무사인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 2가 법무사고요. 그리고 피고인 1, 피고인 1이 비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그래서 비법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이제 이를 등기 업무를 처리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쟁점을 이제 보면은 그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라는 것이죠. 즉 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사 명의로 취급했다는 거죠. 사무를 등기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무사법 72조 1항죄가 위반하는가, 그리고 72조 제2항죄에서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우선 법리를 잠깐 보면은 법무사법 제2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이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를 보면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등록 행세를 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걸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준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린 다음에 본인을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 요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 건수나 업무 처리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법무사가 법무사 명의로 자기 명의를 빌려가지고 자기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법무사가 내가 법무사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서 하면서 일정액을 법무사에게 떼어주는 그런 형태도 명의 여기서 말하는 법무사로 행세한다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확장을 했는데요. 보면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 업무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에 하나요,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 사무를 법무사가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1조, 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직원, 아무리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을 자기 독자적으로 하면서 법무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법무사법 이 관련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로 해도 안 되고, 그 설령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무사의 지휘 감독이 없이 이런 등기 업무가 이제 주로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거야. 이 위반은 이제 형사 제재가 있는 죄인데, 보면은 그래서 위반죄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제 우선 일단 판단을 하고, 여기까지는 원심에서 그래서 유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피고인 1, 2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법무사와 이제 법무사 이 죄를 선고하면서 이 관련된 이득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전부 몰수 추징을 한 거예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을 한번 좀 보면은
필요적 몰수 추정이라는 거예요. 필요적 몰수 추정. 이 규정이 2017년 12월 12일 날 이렇게 개정되었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7년 12월 12일 날 일부 개정으로 72조 제2항이 신설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위반됐던 조항이 72조 제1항이죠. 그러면서 그 72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해서 72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들이 취득한 금품이 이런 것들은 몰수를 하고, 만약에 몰수를 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해라, 이렇게 규정된 것이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있는 거죠. 바로 부칙 2조에서 이렇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신설을 하면서 여기 72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보시면 이게 시행 후 최초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개정 규정이 시행 후 최초로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을까요? 바로 이 최초로 적용한 전후로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법무사의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부칙에 있었죠. 부칙 2조. 그리고 이제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13조 제1항 전당과 여기서 이어받은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형벌 법규의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2017년 12월 12일 전부터 쭉 이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무사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기 업무를 이렇게 법무사 이름을 빌려서 계속 해왔던 거죠. 이 중간에, 행위 중간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형벌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르면 좀 지극히 당연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불필요 몰수 규정을 할 때는 이 규정 형벌에 따른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벌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을,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 부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심에서 이 대법원은 이런 법무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 원심은 위반을 하면서 이 위반 행위를 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제 몰수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잘못했냐? 바로 2017년 12월 10일 이렇게 시행됐다는 거죠. 그 부칙에서 이후부터 하라고 몰수추징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12월 10일 이전 법무사법 위반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익 전부를 추징한다. 이런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해서 이런 2012년 12월 12일 이전까지 이익을 전부 추징하는 이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